제주항공 216편 사고 관련 자료 팩트체크 제7편. 이번에는 B737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했을 경우에 항공기 제동 기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에서, 방송 영상에 나온 이 자료를 보면 동체 착륙을 해서 거의 지금 상대 활주로 그 터치다운 포인트가 1500피트 정도 남겨놓은 지점에서 저런 형태로 지금 슬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은 기수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기수가 들려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747 항공기 기준으로 해서 착륙 후 어떤 자세 변화가 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착륙의 경우입니다.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한다는 것은 기수를 들고 뒷바퀴가 먼저 땅에 닿도록 하면은 엔진 모양에서 무게 중심이 엔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에 있는 엔진 무게, 그리고 노스 기아 앞바퀴 쪽에 있는 그 암이 큰 것이 작용해서 자연스럽게 기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자세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힘을 분풀어 보면은 메인 기아, 즉 동체 기아하고 그 앞바퀴하고 그 중간에 위치, 엔진 중심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동체 착륙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엔진이 지면에 닿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 엔진에 있기 때문에 뒷부분, 뒷동체가 이렇게 닿아서 결국은 뭐냐? 앞바퀴에서 눌러주는 힘이, 모멘트가 적어져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항공기는 이 이후로도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미끄러지고 결국은 동체 각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모양에서 어떤 그 영향이 브레이크에 먹히는지, 즉 제동 장치에, 제동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항공기가 그림은 정지되어 있지만 계속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모양이 있고 그 뒤로 플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양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서 착륙할 때 맨 먼저 우리가 말하는 스포일러 또는 스피드 브레이크를 쓰라고 한 이유는 이제 그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해서 이제 날개를 확대해서 보면은 조금 더 확대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플랩이고 이제 날개 단면인데, 날개 단면에 흐르는 공기가 밑으로 흐르는 공기보다 거리가 길기 때문에 압력이 적어서 그 차이로 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착륙을 하더라도 땅에 와도 감속되기 전까지는 계속 양력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일러 또는 스피드 브레이크라는 그 장치를 이렇게 펼쳐서 항공기 공기의 흐름, 날개 위의 공기 흐름을 저렇게 변화시켜서 그 뒤에 와류가 형성되도록 우리가 그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스포일러 또는 스피드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그 효과에 의해서 항공기 날개 윗면으로 항공기 날개 윗면으로 공기는 똑같이 흐르지만 뒤에 와류가 형성되는 그 현상으로 항공기 양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 양력이 상실되는 것만큼 항공기 하중이 브레이크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브레이크 마찰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맨 먼저 착륙하면은 스포일러가 작동되도록 준비를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레이크 마찰력이 증가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리버스, 역추진 추력, 역추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앞으로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배기가스가 앞으로, 즉 N1 그 추력이 앞으로 작용해서 역추진력을 얻어서 제동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216편의 경우에 이제 동체 착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 바퀴에 있는 브레이크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 그림에서 말한 것처럼 그 스포일러로 양력을 없애고 역추진 같은 경우도 부수적인 거지, 진정으로 항공기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 마찰력인데,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모든 그 활주로 그 제동 거리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무슨 일이 현상이 일어나? 우선 이번 특히 그 216편의 경우는 프랩을 다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 프랩으로 내렸기 때문에 프랩이 주는 그 저항이 없는 것은 뭐 적은 그 효과지만 결국은 뭐냐? 프랩이 올라가 있을 때는 속도를 많이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정상보다 55나트를 추가해야지, 55나트를 더해야지 그 비행기가 지탱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비행 같은 경우는 속도가 우선, 초기 속도가 접지할 속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일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력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자, 그리고 브레이크 마찰력은 아예 없었습니다. 왜? 브레이크 기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추력, 그러니까 역추진 추력, 우리가 말하는 리버스 스러스트도 밑부분이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역추진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역추진은 작동은 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공기는 감속을 하지 못하고 계속 슬라이딩을 해서 결국은 이 그림은 이제 스톱웨이, 우리가 이제 그 활주로 끝 말고 엔더브런웨이 말고 항공기를 세우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 발라스트웨이 또는 스톱웨이까지 다 쓰고 스톱웨이를 넘어서 이제 흙으로 갈 때까지도 이렇게 많은 속도를 유지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에는 역추진 추력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을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체 착륙 737 동체 착륙 시 제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 8편 역추진 추력 분석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